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에 자녀 교육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수학 부분, 거기서도 선행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서 정말 약이 되는 선행이 있는가 하면 독이 되는 선행도 있어요. 올바른 정보로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정보, 올바른 정보를 찾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을 해봤지만 가끔은 잘못된 걸로 인해서 제 아이와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고 성적은커녕 약간 관계가 나빠질 때도 있었어요. 제대로 된 걸 안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또 주변에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겪었던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기를 바라요. 이제 선행에 있어서는요, 정말 독이 되는 선행이 있고 약이 되는 선행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선행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선행을 한 아이도 선행을 안 한 아이도 자신의 형편과 아이의 그 상황에 잘 맞게끔 운영한 아이들은 설령 이렇게 뭐 영재원도 떨어지고 선행을 안 했어도 결국은 정말 좋은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대학을 들어가게 됐고요. 또 선행을 잘한 아이도 잘한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좀 여유롭게 해서 원하는 그런 희망하는 대학을 들어가기도 했고, 그렇지만 또 그 반대로 해서 선행은 필요 없다고 해서 무작정 안 하다가 뒤늦게 하려다 힘들어진 경우도 있고, 또 선행을 너무 달리다가 질려버려서 아예 이제 책과 담을 쌓게 되는, 공부와 담을 쌓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행에 대해서 너무 선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독이 되는지 또 어떤 것이 약이 되는지, 내 아이에게 약이 되는 선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는 독이 되는 이제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정말 수학을 잘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좀 과하게 경쟁이 굉장히 심한 수학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계속 숙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아이의 스트레스가 이제 가중되었고, 자신이 수학을 그렇게 잘했는데 결국에는 초등학교 6학년도 정도 되어서 수학도 그만두고 유학을 간 그런 케이스의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그 수학에 대해서 이런 케이스는 독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수학을 하게 될 때 이 선행이라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오면 우리도 음식이 맛있는데 체해버렸다. 이러면 그 음식에 대한 이제 다시는 그 음식 먹으면 체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거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무리 맛있고 몸에 좋은 것도 과하게 먹으면 체해서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아프게 되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선행을 너무 빨리 달리다가 보면 과해서 이렇게 막 구멍 같은 것들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달리다가 오히려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독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을 채워서 탄탄하게 가야 되는데 선행 누구는 빨리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안한 부분, 그런 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하죠. 근데 그런 거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도 엄마의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가 천천히 가도 나중에 탄탄하게 가다가 수학 이거 괜찮은데 자신감이 생기고 이러면은 나중에 속도가 붙게 되거든요. 그 속도, 가속도가 붙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주면서 좀 찬찬히 가고 다지기를 하면서 속도를 내시는 게, 아이에 맞는 속도를 내시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독이 되는 선행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는 약이 되는 선행인데요.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약이 되는 선행을 이제 정말 좀 권유드리는 편인데요. 저희도 이제 이 선행이라는 부분이 이제 얼떨결에 경시도 하고 이러다 보니 선행이 어느 정도 되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마냥 공부를 잘 하게 되는 케이스의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충분히 해놓은 선행 때문에 이게 헛시간을 좀 보낸 거에 대해서 약간 커버할 수가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도 그래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약이 되는 선행은 이제 시간 보험을 드리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좀 이런 과목들이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너무너무 바쁘고 할 게 많아서 아마 너무 걱정이 되고 이렇더라도 뭐 학업을 포기한다거나 이게 자퇴한다거나 이런 걸 일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약이 되는 것 중에 특히 선행을 잘 활용하려면 아이가 하는 밸런스를 맞추고 충분히 잘 흡수했는지 잘 이해하는지 자신감이 생겼는지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수학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 이제 여기 정도 레벨까지는 알겠다. 이럴 때 다음 단계를 넘어가다 보면은 아이가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강해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와, 선행하길 잘했구나. 그래서 다른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 이걸 좀 이제 다른 아이들이 수학에 시간을 쏟아부을 때 다른 과목들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갑자기 전교권으로 확 뛰게 되고 다른 아이들이 이렇게 뭐 아무래도 성적이 안 올라 이렇게 당황해 할 때 나는 이 수학이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만 쓰면 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최상위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행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걱정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선행이라는 걸 잘 활용을 하면 약이 되고 잘못 활용하면 독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선행을 꼭 해야겠다라고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선행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양극화된 이런 부모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약이 될 수 있도록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나가면 나중에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또는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갈 때쯤에 전공을 선택할 때도 훨씬 더 좋고요. 요즘에는 확실히 이과 쪽이 조금 대세잖아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취업을 할 때도 여러 길이 있더라고요.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는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는 부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답을 해드릴게요. 선행에 대한 더 이상 이제 고민은 하지 마시고 내 아이에 맞춰서 차근차근 해 나가되 시간이 될 때 가능하면 좀 수학 선행을 해 두신다면 나중에는 시간 보험으로 조금 아이가 여유를 가지고 다른 공부에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